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7일입니다. 7은 행운의 숫자라고들 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숫자에는 7이 없어요. 행운의 숫자라고 하니까 왠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숫자니까 굳이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7에는 딱히 아무런 호불호가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벨기에에서 12월 7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생 니콜라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크리스마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약간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벨기에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 가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저것은 크리스마스 25일을 기리려고 하는 그런 장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모자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빨간 옷을 입은 그 아저씨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생 니콜라라고 하는 니콜라스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께 그냥 곁다리 이야기로 그 성인 이야기 를 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 절대 아니고요. 네, 벨기에 이야기 잠깐 하면서 그렇게 잉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펄 잉크가 나왔는데 되게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배신감을 느꼈는데 제가 엿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던데요. 네. 제가 엿먹은 게 여러분들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엿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댓글 개수를 보고 약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원래 지난 영상에서는 절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엿 먹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제가 엿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한 마음가짐으로 제발 부디 펄잉크가 나오지 않기를 빌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은 여기 맨 끝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생니콜라 아저씨 성인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펄이 없거든요. 행복합니다. 근데 다만 이 색깔이 분홍색인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조금 살짝 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잉크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그렇게 되겠네요. 이 세인트 니콜라 성인에 관한 그 설화가 있는데, 옛날 예적 세 명의 어린 아이가 정말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애들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애기들까지 일을 시킨 거죠. 밭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애들이 노동을 하고, 네, 이게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야 하는데 집에 돌아갈 힘도 없는 겁니다, 애들이. 일을 너무 밥도 못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중간에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진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집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굴뚝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어른이라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뭔가 동화가 잘못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굴뚝이 이렇게 막 나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집에 이제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더 걸을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저녁을 얻어먹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엄청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되게 인자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정신 똑바로 박힌 어른은 여기서도 뭔가 저 아저씨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아이들은 또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굶은 채로 하루 종일 반노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엄청 거나하게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애들한테 자라고 잠자리를 내어줘서 아이들이 잠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 벨기에 설화에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 한국에서 홍쥐 팥쥐전에서 마지막에 팥쥐네랑 그 계모를 권선징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그 이야기는 팥쥐와 계모로 젓갈을 담갔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콩쥐 팥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엔딩이 젓갈 엔딩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콩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팥쥐랑 그 엄마는 뭐 불행했습니다 혹은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만 모든 엔딩이 다 젓갈 엔딩은 아니거든요. 근데 벨기에는 모든 엔딩이 다 잔인하게 끝나는데 더 잔인한 것도 있고 아무튼 애들이 자는 동안 이 아저씨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약간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생각나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요. 애들의 팔과 다리를 댕공댕공 자릅니다. 잘라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게 이 이야기의 좀 더 끔찍한 점은 그래서 결국 그 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그 아저씨 못된 아저씨는 아이들을 토막을 냈고 그리고 그 토막을 낸 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이 세인트 니콜라 이 성인이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똑같아요. 똑똑똑 해가지고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이랑 그 혹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아이들이 물어봤던 거랑 똑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 당연히 들어오시라고 하고 고기를 내어주는데 그 고기가 아이를 토막낸 그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어, 프랑스어 선생님한테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들었고 이걸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그 선생님이 띄워놓은 그 화면에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화면으로 정말 제가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잔혹동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이구나 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성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건 고기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육이다 라고 하면서 네 그 아저씨를 벌을 주고 그리고 기적으로 그 아이 3명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성인이 한 기적을 행한 셈이죠. 일단 듣고 와우 이거를 어린애들이 듣는다고? 왜냐면 이 생 니콜라스 데이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왜냐면 큰 선물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 같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중고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약간 그냥저냥한 네, 그런 날입니다.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그냥 명분상의 날인 셈이죠. 근데 이거를 그 어린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그리고 이거를 기뻐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뭐 젓갈의 나라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토막을 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그 토막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어 단어를 단위를 세는 그 단어를 치즈 조각을 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네 그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아저씨가 아이들을 토막을 낸 거를 네, 그거를 정확히 그 치즈 토막이랑 같은 토막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에 간 거였는데 제가 영화 피 나오는 것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엄청난 설화와 엄청난 TMI와 엄청난 끔찍한 이야기를 네,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7일은 여러분 잔인한 날입니다. 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12월 6일의 이야기였고요. 네. 12월 7일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맞네. 이게 시차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오늘, 그러니까 6일이어가지고, 이런.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시간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능지가 처참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에 한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과 오른쪽 왼쪽 구분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벨기에 오고 나서 그 마이너스 8시간? 심지어 서머타임까지 있어서 마이너스 8시간 혹은 마이너스 7시간 이렇게 되는 그 시차까지 생기는 바람에 제 이 능지가 더욱더 처참해졌거든요. 시차 차이가 나는 만큼 더욱더 마이너스로 수렴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년째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생신을 제가 잘못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엄마 생일을 캘린더에 분명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일정으로 캘린더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핸드폰에 그거를 제가 딱 그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에 알림이 딱 오게 하려고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딱 그 12시 딱 자정에 그때 엄마 생일이라고 알림을 해놨던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엄마 생일을 잘 챙기는 능지가 처참한 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벨기에 오고 나니까 이게 시차가 생겼잖아요. 캘린더 일정이 지 맘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일이 하루 전날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엄마 생일을 축하할 때 하루 전날 엄마한테 축하를 인사를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숫자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서 근데 엄마는 이제 8시간 뒤에 그걸 보니까 엄마가 8시간 뒤에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래고 캘린더 날짜를 수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올해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봉변을 만든 사람이고 봉변을 당한 건 저희 엄마죠. 하루 전날 엄마한테 엄마 생신 축하해요 라고 보낸 거는 엄마가 하루 전이라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엄마 또 생신 축하해요 라고 한 거는 이미 2번째 축하라서 그렇게 썩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엄마가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께 불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제의 이야기였다는 거. 한국 분들께는 어제의 이야기고 저한테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잔인한 날이 있습니다. 12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네. 뭐 오늘의 잉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야? 14분? 죄송해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오늘 학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대충격 이러고 이제 집에 와서 빨리 이거를 한국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차가 차이가 나서 마무리가 이상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잉크 보여드리면 스윗 드림스라고 하는 잉크고요. 보시면은 분홍 색깔 잉크입니다.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혹시 만약에 어디 다른 영상에서 혹은 어느 다른 글에서 이 잉크반트 캘린더를 전부 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스포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스포도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퍼링크가 많아가지고 제 90유로가 아까워 죽겠는데 뭔가 스포를 당하게 되면 조금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안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잉크는 향기가 나는 잉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개코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코가 진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옆 사람이 싫어해요. 코가 너무 좋다고. 제가 코가 비염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냄새를 잘 맡는 코거든요. 그래서 어떤 냄새인지 이걸 맡아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아, 씨. 이거는 그 펄잉크는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한번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아, 펄이다. 근데 나는 펄이 싫어. 아, 싫다. 이렇게 나오는 그 한 번의 과정이 제 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향이 나는 잉크 죄송해요. 제가 이 코가 지금 콧물이 나요. 어떡하지? 코가 공격당해가지고 콧물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생화학적인 느낌으로다가 저를 그냥 아예 화학 공격을 하는 그런 잉크입니다. 아예 얘 싫어요. 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화생방 훈련 남성분들 군대에서 하시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사실 그냥 상상밖에 못합니다만은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 봤으니까 그 엄청 어두운 방에 갇혀가지고 네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그 화생방 앞에 그 방 컨테이너 방 앞에 Sweet Dreams라고 써져 있고요. 막 유니콘 그림 그려져 있고 막 분홍 색깔 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디아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약간 혹해서 뭐라고? 향이 나는 잉크인데 디아민에서 나왔고 이름이 스윗 드림즈라고? 근데 분홍색이라고? 이러면서 거기에 약간 홀려서 들어가게끔 그 놀이공원 어트랙션 타듯이 그렇게 들어가게끔 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를 조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맨 처음에 근데 이게 되게 화학적인 냄새라서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그런데 약간 버블껌 잘못 만들어진 버블껌 냄새? 그 뭔가 방사능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버블껌 냄새입니다. 근데 심지어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버블껌인데 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린 애들 장난감, 향수 사면 근데 막 토이저러스 이런 데서 사는 장난감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이러는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려고 그 좌판에다가 놓고 파는 그런 어린이용 향수 장난감이 있다면은 아마 이런 냄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거는 악몽이에요. 이거는 스윗 드림이 아닙니다. 이건 악몽이에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약간 오늘은 펄잉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굳센 의지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잉크의 냄새가 저를 아주 한 번에 진창으로 쳐박았습니다. 향이 되게 독해요. 이건 아마 비염 있으신 분도 코에 바로 그냥 향기가 코로 들어옴과 동시에 제 코에서 갑자기 그 고속열차가 뚫린 것처럼 그냥 뇌로 가요. 그리고 그 뇌에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겨서 제 관자놀이로 간 다음에 관자놀이에서 당신은 지금부터 머리가 매우 아플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냄새예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설명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그지 같은 잉크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병이 작아서 잉크의 이 향기가 막 퍼지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펄잉크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만년필을 망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잉크도 여러분의 만년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디퓨저 같은 거 하나 잘못 사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공간 자체로 자체가 이제 싫어지는 망했다. 제가 아침에 이 머들러를 쓰고 머들러를 세척을 안 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보이시는 이 색깔이요. 지금 보시는 이 색깔이 이 잉크색이 아니고 살짝 그 어제자 잉크가 섞였거든요. 네, 지금 이 밑에 획 그은 게 이 잉크색입니다. 그 위에는 잘못된 색인데 이미 그어가지고 큰일 났네. 좀 닦아낼까봐요. 냄새. 대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를 왜 생각을 못했지? 이 냄새가 싫으면 이 다이어리가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요. 이 노트가 싫어졌어요. 어떡하지? 아, 이게 잉크병에서는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병이 냄새가 막 퍼지진 않는데요. 근데 이 종이에 잉크를 바르니까 알겠네. 이 냄새가 대박이다. 여러분은 지금 제 손밖에 안 보이고 종이밖에 안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떡하지? 한국에서 갖고 온 KF94 마스크를 꺼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한국 분들 여름에 유럽 사람들 암내 난다고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암내가 나요. 이 냄새보단. 이거는 너무너무 가짜 냄새인데. 이게 머들러로 칠하니까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어떡하지? 카키모리 황동 리백 이거 잉크 썼다가 냄새가 배고 막 그러지 않겠죠? 다시 잘 닦아낼 수 있겠죠? 글라스펜 써야 되나? 글라스펜 써야 되나? 제가 카키모리 황동립이 아까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황동립은 믿어요. 얘는 황동이니까 물로 씻어내면 냄새가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펜 대를 못 믿겠어요. 이 나무 펜대에 만약에 이 잉크가 묻으면 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박. 제가 작년에 진짜 딱 이런 아주 화학적으로 이렇게 약간 엿먹는 그런 기분을 경험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일단 이름을 안 틀리고 쓰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코카콜라에서 연말에 이제 시즌 한정으로 시즌 메뉴가 새로 나오거든요. 올해는 유튜브에 광고 때리는 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버스티드라는 보이밴드가 있는데 그 분들의 노래 제목이랑 같은 3000년이라는 이름의 그런 한정 코카콜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시도를 안 해봤는데 작년에 이맘때 한정으로 나온 그 코카콜라를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이름이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윗 드림스 같은 색이었어요. 이런 아주 약간 버블 검색.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죠. 그리고 진짜 더럽게 맛없어서 바로 뱉었어요. 아니, 콜라 맛있는 건데 원래?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지 같게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진짜 딱 들어가지고 바로 뱉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는 되게 좌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퍼링크는 제 호불호의 문제고, 퍼링크가 제 방 안에 있어도 저는 퍼링크와 함께 방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그 퍼링크를 안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막 써서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돼요. 아니면 갖다 버리든가. 갖다 버리는 건 좀 아깝다. 갖다 버리는 건 제외할게요. 아무튼 제가 그 퍼링크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잉크처럼 이 생화학적 반응으로 사람 한 명한테 갑작스런 두통을 주면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잉크는, 이거는 테러예요. 여러분. 잉크 회사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테러입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잉크 뚜껑을 닫고 싶은데 뚜껑을 닫으려면 빨리 리뷰를 마쳐야 되니까 일단 빠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뚜껑을 닫았고요. 저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씨.
색깔은 마음에 들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밝은 분홍색인데, 근데 또 이 가독성도 잉크 자체가 가독성도 있고, 그리고 흐름이나 이런 것도 나무랄 데 없고. 근데 이 잉크는요, 제 생각에 잉크를 만약에 땅에다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아마 무슨 잉크 폐기물 버린 지역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잉크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잉크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가방이나 옷이 냄새가 지독하면은 페브리즈 연락 뿌려가지고 밖에다 걸어놓고 바람 좀 쐬게 하고 햇빛 좀 쐬면은 냄새가 날아가잖아요. 옷이나 이런 게 냄새가 너무 심하면 빨면 되고. 근데 잉크가 냄새가 심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빨아야 될까요? 제가 색상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 잉크를 어디다 다른 데다 써라 라고 하면은 사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냄새만 안 난다면. 근데 이 냄새가 진짜 마이너스 3000입니다. 그래서 이 잉크 병을 다시 열까 싶은 그런 냄새고, 이 잉크를 쓴 만년필도 제가 약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트위스비 고 정도에 넣을 수 있을까요? 냄새가 역할 때마다 이렇게 빼면 되니까 바로 그 주사기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잉크 하나로 디아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이 향기가 나는 잉크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었고요. 그리고 잉크 회사가 만들어내는 향기 나는 잉크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랄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예요. 남은 저 잉크 중에 향기 나는 잉크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펄 잉크는 있어도 돼요. 알겠네. 펄 잉크는 선녀예요. 얘는 악마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펄 잉크가 더, 네, 좋습니다. 펄 잉크는 머들러로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잉크랑 저랑 거의 한 30cm 넘게 떨어져 있는데 제 코랑 머리가 아픕니다. 단언컨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매우 불쾌할 냄새예요. 이거는 매스컴에서 강요해서 만들어진 여자아이의 핑크빛 꿈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악한 형태로 냄새를 만들어내면 이런 냄새일 것 같아요. 완전 가짜 냄새. 그런데 나 머리까지 아픈 그런 냄새. 여러분한테 스윗 드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다 마음에 들거든요. 색깔 분홍색이지만 예쁘고, 그리고 가독성 마음에 들고, 흐름 아주 좋고, 다 좋은데 이 냄새가 상종이 안 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잉크랑 상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되게 산으로 가는 영상인데, 처음에 토막내는 성인이 토막낸 건 아니죠? 그쵸? 아이가 토막난 성인 설화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시차로 인해 능지가 처참한 사람이 불효를 한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냄새나는 잉크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숫자 7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너무 정신없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냄새나는 잉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조상신이 여러분을 도운 거니까 나는 참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세상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시면 됩니다. 굳이 바깥으로 나와서 냄새나는 잉크의 냄새를 맡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맡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수명이 진짜 한 7일은 깎였다.
진짜 이거 한번 맞고 나서 저는 좀 머리 아파가지고 영상 끄고 누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12월 7일의 영상, 수명이 7일 깎이고 끝이 났는데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8일은 도대체 어떤 잉크가 나올까 이젠 좀 두렵네요. 저는 이제 그냥 소박하게 바라려고요. 뭐 어떤 잉크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내 몸에 해롭지 않은 잉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 스스로도 제 몸을 많이 해롭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것들이 저를 해롭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잉크와 제대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시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